안녕하세요. 은행원의 돈 공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1억이라는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과정과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면 1억이라는 돈이 되게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엄청 막연하게 30살 전에는 1억을 벌어야겠다라는 목표를 잡았어요. 성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소는 비교적 높은 초봉이었어요. 이건 1억을 모으기 위한 계획이었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당시에 제 직업과는 어차피 어떤 일이나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내 노동의 가치라도 높게 쳐주는 곳으로 가야겠어 였어요. 그래서 비교적 연봉이 높은 곳들에 지원을 많이 했고 그중 은행에 취직하게 됐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나는 연봉이 높지 않은데 그러면 1억 모으기 힘들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직을 하거나 부업을 통해서 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준비를 해서 이직을 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입을 늘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큰 소비를 통제했어요. 입사하고 나서 처음에는 대학생 때처럼만 써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먼저 취직했다고 친구들한테 밥도 사고 가족들 선물도 사주고 또 회사분들이랑 점심은 다 나가서 사 먹게 되고 저녁에 약속도 종종 잡고 하다 보니까 소소한 지출이 꽤 있더라고요. 대신 저는 명품이나 자동차 같이 돈이 크게 나가는 소비는 아예 안 했어요. 제 소비 패턴을 보니까 저는 친구나 가족들한테 쓰는 거랑 밥 먹는 거에는 좀 아까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한테 돈 쓰는 거는 아까워해서 에어팟이 25만 원 정도 할 때였는데 몇 개월 정도 고민하다가 연말에 성과급 받은 걸로 겨우 사고 그랬던 것 같아요. 몇십만 원 소비도 거의 안 했고 1,000만 원 단위 소비는 아예 안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위 딴테크라고 하는 엄청 아껴 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개인적으로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당시에 이제 막 돈을 버니까 학생 때보다는 좀 여유 있게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소비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큰 소비를 안 하는 거였어요. 성향과 가치관에 따라서 본인한테 맞는 소비 통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선 모으기 후 지출을 했어요. 지난번에 자동이체 얘기도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자동이체를 걸어서 내가 모아야 하는 돈을 먼저 빼놓고 나머지 금액에서 지출을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이게 돈을 모으는데 되게 좋은 습관이 됐다고 생각해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링크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1억을 모으고 후회했는지 이게 더 궁금하시죠? 첫 번째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이렇게 돈을 관리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적금만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쓰는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기 위해서 많이 벌고 적게 쓰면 된다는 좀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정리를 해보면 어디에서 수익이 났는지 혹은 손실이 났는지 내 자산의 비중은 어떠한지 나한테 좀 더 잘 맞는 상품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요. 두 번째는 적금의 실질 수익률이 생각보다 정말 낮아요. 적금은 처음 넣는 달은 12달의 이자를 받지만 마지막 달은 한 달이란 기간에 대해서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잖아요. 직접 계산해 보시고 싶으시면 포털에 예적금 계산기라고 검색해 보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3% 적금을 가입한다고 하면 그 총 금액에 대한 1년 수익률은 1.63%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서 세금까지 떼면 실질 수익률은 1.37%예요. 근데 저는 모은 돈의 70에서 80%를 예적금에 넣었어요. 적금은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집에서 우린 저축만 교육받았잖아요. 좀 더 수익률이 높은 그러나 비교적 안전한 자산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아끼는 방법 이런 거를 더 고민하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는 대출을 너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돈을 모으는 시기여서 대출이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대출로 부동산을 사는 것도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 동기들 중에는 실제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연봉이 낮을 때 오히려 유리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출들도 있어요. 물론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거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는 일이고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가 항상 옳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능성 자체를 아예 막아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참 아쉽더라고요. 다음에는 제가 다시 1억을 모은다면 어떤 상품을 어떤 비중으로 관리하고 싶은지 각각의 상품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